얘들아, 왜?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울으면서 읽을 거야 혹시? 어? 혹시 울으면서 읽을 거야? 아니야. 얘들아, 응.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응. 와글와글 세계의 친구들. 아빠 근데 너무 귀여워. 거기에서 근데 다 원래 사람들은 저거 에펠탑이 있잖아. 에펠탑 보고 누구나 저게 새 시옷이라고 보잖아. 근데 시옷하고 다른데 신기하지 않아? 어떤 게 쇼다가 달라? 그러네. 시옷 대신에 탑으로 에펠탑으로 대체했네. 이거. 와글와글 세계의 친구들. 넓은 세상, 다양한 문화, 세계의 문화.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진 세계 여러 나라 친구들을 만나보며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뭐 재미난 게 없을까? 아빠 방 책상 위엔 동글동글 공처럼 생긴 지구본이 있어. 툭 건드리면 뱅글뱅글 돌아가지. 더 세게 돌려볼까? 빙그르르. 안녕, 우리랑 같이 놀래? 인도, 중국, 케냐 마사이족, 프랑스,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마오리족, 미국, 몽골, 캐나다 이누이트,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집트. 으악, 처음 보는 아이들이 뿅뿅 튀어나와. 생김새도 다르고 쓰는 말도 달라. 아이, 캐나다 이누이트, 봉주르, 프랑스, 잠보, 케냐, 세노, 몽골, 나마스테, 인도, 올라, 멕시코, 니하오, 중국, 프리비엣, 러시아, 키아오라, 뉴질랜드 마오리족, 사와띠, 태국, 곤니찌와, 일본, 차오, 이탈리아, 헬로우, 미국, 마르하반, 사우디아라비아. 무슨 소리야? 다들 안녕 하는 거야. 잠깐, 지금 뭐 하는 거야? 비비적, 비비적. 안녕, 우린 코를 비비며 인사해. 마오리족 인사. 날름. 모자를 벗고 혀를 내밀어. 안녕, 티베트족 인사. 킁킁. 인사할 때 냄새를 맡아. 몽골 인사. 깔깔깔. 우리는 마주보고 웃는 게 인사야. 이누이트 인사. 쪽쪽. 양쪽 볼을 맞대면서 쪽쪽 소리를 내. 프랑스 인사. 다들 나한테 인사한 거래. 인사하는 방법은 달라도 모두 반가워. 별난 인사가 다 있네. 그런데 얘들아, 궁금한 게 있어. 너희는 어디서 왔어? 집이 어디야? 너? 따? 나? 너? 따? 나? 나는 프랑스의 파리에 살아. 자동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 멋진 건축물도 많아. 우리 집은 몽골의 초원이야. 말을 타고 양떼를 물면서 너른 초원을 옮겨 다니지. 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뜨거운 사막에서 왔어. 사막에서 낙타 타본 적 있어? 나는 캐나다의 북쪽에 살아. 겨울이 길고 온통 눈과 얼음 천지야. 엄청 추워서 따뜻한 털옷을 입지. 아빠 근데 저기에서 북극곰이 있는데 응. 왜 도망가지도 않고 그냥 저렇게 있냐? 왜 그런 것 같아? 몰라. 그냥 그림이니까 그냥 그렇게 있는 거지. 저건 설마 얼음집? 얼음집은 춥지 않아? 그러고 보니 집 모양이 다 다르네.
얼음집은 사냥할 때 머무는 곳이야. 이누이트의 얼음집 이글루. 안은 꽤 따뜻해. 동물 가죽을 깔고 불을 피우거든. 워낙 추워서 집이 안 녹아. 우리 집은 물 위에 있어서 무척 시원해. 베트남의 수상가오. 흙벽돌로 네모난 집을 지어. 햇볕이 뜨거워서 창문을 작게 내. 사우디아라비아의 흙벽돌집. 나무가 많아서 통나무로 집을 지어. 러시아의 통나무집 이즈바. 나는 둥그런 천막집에 살아. 몽골의 천막집 게르. 나무 뼈대를 접었다 폈다 금세 지을 수 있어. 옮겨 다니기 딱 좋지. 아하, 이제 알겠어. 사는 곳의 기후와 환경이 다르니까 집을 짓는 재료와 모양이 다른 거야. 우와, 이것 좀 봐. 세 개의 친구들이 세 개의 음식을 가져왔어. 일본, 초밥, 베트남, 포, 인도, 카레와 난, 이탈리아, 피자, 파스타, 미국, 애플파이, 러시아, 보르시, 프랑스, 바게트, 멕시코, 타코, 태국, 똠양꿍, 똥냥고 이름이 음, 케냐, 우갈리, 중국, 빠오즈, 자오즈. 빠오죠. 이름은 웃긴데 한번 먹어보고 싶다. 친구들 들어. 의정부 저기 시내에서도 아마 팔걸? 나중에 그래? 뭐 한번 먹어보자. 내가 맛있겠다. 다 같이 먹자. 베트남. 우리는 젓가락으로 먹어. 멕시코. 후루룩 소리 내야 맛있다는 뜻이야. 아니, 일본. 후루룩 소리 내야 맛있다는 뜻이야. 사우디아라비아. 투림을 하는 건 잘 먹었다는 뜻이야. 꼭. 중국. 음식은 조금 남기는 게 예의야. 조금 아까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그 나라는 그렇게 한다네. 이거 그거는 뭐 버리는 건 좀 아까운데. 그러니까. 나중에 먹는 건가? 그러니까 아니 나중에 먹는 거 아니 버리는 거지. 아 버리는 건 좀 아까운 거. 그러니까 그럼 다 먹어야지 음식물 쓰레기인데 그럼 안 돼. 나중에 간식 같은 걸로 버리는 건가? 배고플 때? 남기는 거가 예의래 그게. 나라마다 예의도 다르지. 미국 포크로 콕콕 찍어 먹어. 프랑스 빵은 손으로 뜯어 먹지. 인도 깨끗한 오른손으로 집어 먹어. 아하, 나라마다 먹는 방법과 식사 예절이 다르구나. 아, 배불러. 이제 뭐하고 놀까? 누구 재미있는 놀이 아는 사람? 으악! 유령이다! 으악! 아유, 깜짝 놀랐잖아. 미국에는 유령 옷을 입고 노는 축제가 있대. 다른 나라에도 축제가 있을까? 얘들아, 너희는 뭐하고 놀아? 놀랐지? 미국 헬로윈 축제. 태국 송크란 축제. 물총을 쏘며 놀아. 케냐 마사이족 축제. 뜀뛰기 하며 놀지. 중국 춘절 축제. 용타를 쓰고 춤을 춰. 이탈리아 베네치아 가면 축제. 내 가면 어때? 실컷 놀았더니 이제 모두 가야 한대. 아이들이 멋진 선물을 내밀었어. 세계 여러 나라의 기념품이야. 고마워. 정말 멋져. 마음에 쏙 들어. 캐나다 토템 조각상, 몽골 구탈 부츠, 중국 판다 인형, 이탈리아 가면, 캐나다 기린 인형,
미국 자유의 여신상. 멕시코 솜브레로 모자. 일본 마네키네코 고양이 인형. 프랑스 에펠탑 모형. 인도 라키 꽃무늬 팔찌. 태국 코끼리 인형. 러시아 마트료시카. 후 불면 멋진 소리가 나. 마오리족 고둥피리. 고마워. 모두 잘 가. 안녕. 생김새도 다르고 사는 모습도 다르지만 달라서 더 재미있는 세계의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 안녕. 잘 있어. 세계의 친구들은 어디에 살까요? 동그란 지구본을 펼치면 세계 지도가 되어요. 세계 지도 위에는 200여 개의 나라가 있지요. 세계의 친구들이 사는 나라는 어떤 곳인지 알아보아요. 유럽, 프랑스, 문화와 예술의 나라로 불려요. 볼거리가 많아서 관광객이 많이 아 찾아요. 맞다 아빠 신기한 게 있는데 세계 그 지도하고 세계 지도하고 지구본 같은 거를 진짜로 어떻게 만들었을까? 다 나라를 다 다닌 거야? 나라를 다 다니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어려운데 응. 지구 밖에다가 응. 우주선 같은 위성이라는 걸 쏘아 올려 로켓으로. 아. 그래서 그래야 그 위성 카메라를 사진 찍는 거야. 하늘에서 그렇지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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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지도를 다 찍어가지고 탁 붙이는 거지. 응.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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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땅에서도 지구에서도 하늘을 날면서 비행기가 항공 사진이라고 그래. 항공 사진 촥촥촥촥 사진을 찍으면서 나가. 그럼 그 사진을 촥 겹치는 부분들 있지. 다 이렇게 모으면 그게 이제 땅이 되는 거야. 알겠어? 오 좋은 질문이야. 이거 질문을 아주 궁금한 걸 예리하게 지금 날카롭게 잘하네. 응? 아빠가 그냥 공부를 더 많이 해야겠네. 이탈리아 유럽의 남쪽에 있어요. 땅 모양이 장화처럼 생겼어요. 아프리카 이집트 나일강이 흐르는 아프리카 북쪽에 있어요. 케냐 소를 키우는 마사이족이 살아요. 야생동물도 많지요. 아시아 러시아 세계에서 땅이 가장 넓은 나라예요. 몽골 넓은 초원에서 양을 많이 길러요. 중국 세계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사는 나라예요. 인도 아시아 남쪽에 있어요. 중국 다음으로 사람이 많이 살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예요. 사막에서 석유가 많이 나요. 태국 1년 내내 더운 나라예요. 불교를 믿는 사람이 많아요. 베트남 날씨가 무덥고 벼농사를 많이 지어요. 일본 우리나라 동쪽에 있는 섬나라예요.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 캥거루, 코알라 등 신기한 동물이 살아요. 뉴질랜드 오세아니아에 있는 섬나라예요. 원주민은 마오리족이에요. 북아메리카 캐나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예요. 북극과 가까운 북쪽에는 이누이트가 살아요. 미국 여러 인종이 모여 살아요. 세계적인 도시와 회사가 많아요. 멕시코 중앙 아메리카에 있어요. 책 넓은 모자를 쓰고 판초를 입어요. 남아메리카 브라질 아마존 밀림이 있어요. 온 국민이 축구를 즐겨요. 페루 안데스 고원에는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원주민이 살아요. 아르헨티나 탱고 춤이 생겨난 곳이에요. 와, 세계는 정말 넓구나. 콩콩 사회 놀이터 친구들 안녕. 세계의 친구들이 놀러와 인사해요. 어디에서 온 친구들인지 알아보고 친구들이 사는 곳과 관련 있는 그림을 찾아 선으로 연결해 보아요. 헬로, 나는 미국에서 왔어. 헬로윈 축제. I
나는 이누이트야. 이글루. 봉주르. 프랑스가 어디 있는지 알아? 에펠탑. 올라. 멕시코는 타코가 맛있어. 타코. 세노. 나는 몽골에서 왔지. 게르. 어서오세요. 민속마을입니다. 넓은 세상, 다양한 문화. 우리 옛 생활문화. 그림 속에 숨은 옛 도구들을 찾아보며 각 도구의 쓰임새와 옛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아봅니다. 줄을 서시오. 여기는 흥겨운 민속마을. 곧 문을 열 시간이에요. 바쁘다 바빠. 촌장 아저씨가 마을 곳곳을 돌아다녀요. 구경거리와 체험 행사가 잘 준비됐는지 꼼꼼히 살펴야 하거든요. 준비는 잘 되고 있죠? 여기저기 둘러보던 촌장 아저씨가 커다란 기와집 안으로 쑥 들어가요. 넓은 기와집 마당에는 전통 혼례 준비가 한창이에요. 오늘의 가장 큰 행사지요. 방 안에서는 신부가 곱게 단장하고 있네요.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걱정 마세요. 거의 다 했어요. 근사하네요. 찾아보아요. 반다지, 옷가지 등을 넣는 가구예요. 반지꼬리, 바느질 도구를 담는 함이에요. 경대, 화장품이나 장신구 등을 넣는 가구예요. 다리미, 뜨거운 숯을 올려 옷에 주름을 펴는 도구예요. 부엌은 홀례상 준비로 정신없이 바빠요. 먹음직한 음식들이 그릇마다 그득 그득 쌓여가요. 하나만 먹어볼까? 찾아보아요. 가마솥, 아주 크고 우묵한 솥이에요. 조리, 쌀을 이는 데에 쓰는 기구예요. 물두멍, 물을 길어 담아두고 쓰는 큰 항아리예요. 채, 가루를 곱게 치거나 액체를 받고 거르는 데 써요. 뒤주, 쌀이나 곡식, 물건을 담아두는 데 써요. 맷돌, 곡식을 가는 데 쓰는 돌이에요. 소반, 자그마한 밥상이에요. 키, 곡식 등을 담고 위아래로 흔들어 티끌을 골라내요. 드디어 민속마을의 문이 열렸어요. 손님들이 와르르 몰려 들어와요. 아저씨, 엿 주세요. 벌써 신이 난 아이들은 엿장수 뒤를 졸졸 따라다녀요. 촌장 아저씨는 흐뭇하게 웃었지요. 엿 사세요. 찾아보세요. 찾아보아요. 엿가위. 엿장수가 들고 다니는 큰 가위예요. 가마. 사람을 태우고 둘이나 넷이 들고 다니던 탈 것이에요. 달구지. 소나 말이 끄는 짐수레예요. 지게. 짐을 얹어 등에 지는 운방 기구예요. 어이쿠. 갑자기 강아지 한 마리가 촌장 아저씨를 스치며 달아났어요. 강아지, 저 강아지 좀 잡아주세요. 곱게 차린 신부가 소리치며 달아나는 강아지를 쫓아가요. 아니, 무슨 일이에요? 화들짝 놀란 촌장 아저씨가 물었어요. 강아지가 족두리를 물고 가요. 곧 혼례식인데 어떡해요? 거기서! 큰일 났네. 강아지 잡아라! 촌장 아저씨도 부랴부랴 강아지를 쫓아 달려가요. 잡아라, 강아지 잡아라! 구경하던 아이들도 덩달아 쫓아가며 외쳐요. 강아지는 쪼르르 잽싸게 달아났지요. 저기 가요!
강아지가 장터를 헤집고 도망쳐요. 촌장 아저씨도 아이들도 줄줄이 쫓아 뛰어요. 어이쿠, 이게 무슨 일이야? 떡장수도 어이쿠, 옹기장수도 어이쿠, 난리가 났네요. 찾아보아요. 절구, 곡식 등을 넣고 빻거나 찢는 기구예요. 페랭이, 신분이 낮은 사람이 쓰던 모자예요. 비녀, 여자의 쪽진 머리가 풀어지지 않도록 꽂는 장신구예요. 떡매, 찐 쌀을 쳐서 인절미나 흰떡 등을 만들 때 써요. 갓, 어른이 된 남자가 쓰던 모자예요. 엽전, 예전에 사용하던 돈이에요. 붓, 대나무나 나무로 만든 자루 끝에 짐승의 털을 꽂은 필기구예요. 집신, 볏짚으로 만든 신이에요. 신분이 낮은 사람이 신었어요. 강아지가 놀이마당 옆을 쌩 지나가요. 촌장 아저씨도 쌩, 아이들도 쌩. 그런데 전통놀이에 흥이 난 사람들은 누가 지나갔는지도 모르나 봐요. 강아지 잡아라! 찾아보아요. 윷. 작고 둥근 나무 2개를 반씩 쪼개어 4쪽으로 만든 놀이 도구예요. 투호. 일정한 거리에서 화살을 던져 병 속에 많이 넣으면 이기는 놀이예요. 제기.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고 발로 차고 받으며 노는 장난감이에요. 팽이. 작고 둥근 나무의 바닥을 뾰족하게 깎아 만든 장난감이에요. 갱갱 개개갱 덩덩 덕쿵덕. 흥겹게 연주하는 풍물패 틈으로 강아지가 쏙 지나가요. 헉 헉, 이런, 놓쳤네. 촌장 아저씨는 가쁜 숨을 내쉬며 멈춰서고 말았어요. 찾아보아요. 태평소. 나팔 모양으로 된 우리 고유의 관악기예요. 꽹가리. 노쇠로 만들어 채로 쳐서 소리를 내는 악기예요. 장구. 허리가 잘록한 둥근 통 양쪽에 가죽을 대고 채로 치는 악기예요. 징. 노쇠로 만들어요. 꽹가리보다 크게 만들어 끈을 꿰어들고 쳐요. 부채. 줄타기 하는 사람이 몸의 균형을 잡는 데 써요. 북. 둥근 나무통 양쪽에 가죽을 씌워 채로 치는 악기예요. 소고. 양면에 가죽을 대고 나무채로 쳐서 소리를 내는 악기예요. 상모. 번거지 꼭지에 장식을 달아 돌리는 모자예요. 아유, 어쩌면 좋지. 촌장 아저씨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때 한 아이가 달려왔어요. 아저씨, 강아지 데려왔어요. 이것도요. 촌장 아저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정말 고맙다. 어서 가자. 홀례를 시작해야지. 촌장 아저씨는 족두리를 챙겨들고 서둘러 걸음을 옮겼어요. 아이도 강아지도 촌장 아저씨를 종종 따라가요. 신랑 신부 맞절. 족두리를 쓴 신부와 사모를 쓴 신랑이 마주서서 절해요. 사람들의 박수 소리와 함께 홀례 행사가 무사히 끝났어요. 촌장 아저씨도 그제야 한숨을 돌리며 웃었지요. 휴, 다행이군. 찾아보아요. 족두리. 예복을 입을 때 머리에 올리는 관이에요. 사모. 관리가 쓰던 모자로 전통 홀례 때 신랑이 써요. 목기러기. 신랑 신부가 사랑하며 잘 살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목화. 관리가 신던 신으로 전통 홀례 때 신랑이 신어요. 네 덕분에 잘 맞췄구나. 이건 선물이야. 또 놀러 오렴.
촌장 아저씨는 고마운 꼬마 손님에게 귀여운 복주머니를 주었어요. 사람들이 하나 둘 집으로 돌아가요. 민속마을의 하루도 저물어 가네요.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옛날 방안을 둘러보아요. 우리 조상들은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어 썼어요. 지금은 흔히 볼 수 없지만 옛날 생활 도구에는 조상의 지혜와 슬기가 담겨 있지요. 방에서 쓰던 물건. 옛날에는 남자와 여자가 지내는 방이 달랐어요. 여자들의 방에서 볼 수 있는 생활 도구를 살펴보아요. 경대, 거울을 세울 수 있고 화장품이나 장신구 등을 넣었어요. 반지꼬리, 바늘, 실, 골무, 헝겊 따위의 바느질 도구를 담는 함이에요. 반다지, 옷가지 등을 넣는 가구예요. 앞부분의 위쪽 절반을 아래로 젖혀 여닫아요. 화로와 인두. 화로는 숯을 담는 그릇이에요. 쇠로 만든 인두는 화로불에 달궈서 천에 구김살을 펴거나 솔기를 누르는 데 썼어요. 다리미. 숯불을 올려 데워 쓰는 다리미예요. 두 사람이 다림질감을 마주 잡아당기면 그 위를 문질러 다려요. 옛날에는 이런 걸 썼구나. 공부할 때 쓰던 물건. 글 공부하는 선비들의 방에는 문방사우가 있었어요. 문방사우란 종이, 붓, 벼루, 먹을 말하는데 이것들을 친구처럼 가까이 하라는 뜻이에요. 붓, 대나무나 나무로 된 자루 끝에 짐승의 털을 꽂아 만들었어요. 책, 한지를 실로 묶어 만들었어요.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직접 손으로 글을 써서 엮었어요. 한지, 나무 껍질을 가공해 만든 옛날 종이에요. 먹과 벼루, 먹은 나무를 태운 그을음을 딱딱하게 굳혀 만들어요. 돌로 만든 벼루에 물을 붓고 먹을 갈면 먹물이 되지요. 이 먹물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렸어요. 붓글씨는 오랜만이군.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요? 부엌이나 밖에서 일을 할 때도 다양한 도구를 사용했어요. 먼저 사진을 보고 어떤 도구인지 생각해 본 뒤 각 도구의 이름과 쓰임새를 알아보아요. 부엌에서 쓰던 물건. 전기나 가스가 없던 옛날에는 나무로 불을 피워서 밥을 짓고 음식을 했어요. 키, 곡식 등을 담고 위아래로 흔들어 쭉정이나 티끌을 골라내요. 맷돌, 윗돌 구멍에 곡식을 넣고 손잡이를 돌려서 갈아요. 뒤주, 쌀이나 곡식, 물건을 담아두는 데 써요. 가마솥, 커다란 가마솥을 올려놓은 아궁이에 나무로 불을 피워 밥을 지었어요. 물두멍, 물을 길어 부어놓는 큰 항아리예요. 우와, 콩이 들어간다. 일할 때 쓰던 물건.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옛날에는 짐을 직접 지거나 이고 나르는 일이 많았어요. 지게, 짐을 얹어 등에 지는 운반기구예요. 또아리,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일 때 받치는 고리 모양의 물건이에요. 지피나 천을 틀어서 만들었어요. 또아리를 쓰니 편하네. 떡매, 떡을 만들기 위해 찐 쌀을 치는데 써요. 나무 토막에 긴 자루를 박아 만들었어요. 물지개, 긴 막대기의 양쪽 끝에 물통을 단 지게예요. 물을 길어 나르는 데 썼어요. 절구와 절구꽁이, 곡식 등을 넣고 빻거나 찢는 도구예요. 통나무나 돌, 쇠 등으로 만들었어요. 콩콩 사회 놀이터 어떻게 달라졌을까? 옛날에 쓰던 물건은 오늘날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확인해 보아요.
아궁이와 가마솥, 전기밥솥, 빨래판과 빨래방망이, 세탁기, 맷돌, 믹서기, 붓, 벼루, 먹, 연필, 가마, 자동차, 인두와 다리미, 지도로 보는 우리 땅, 우리 문화. 우리나라 이름은 대한민국이에요.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 한반도에 있지요. 우리 결의의 첫 나라인 고조선을 시작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 통일신라와 발해로 나뉘었던 남북국 시대를 거쳐 고려와 조선에 이어 세워진 나라예요.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고 1953년 전쟁을 멈추기로 하는 휴전협정을 맺은 이후 지금까지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 있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외 6개의 광역시와 8개의 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서울특별시.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서울특별시로 불려요. 수도에는 나라의 중요한 기관이 모여 있어요. 서울에는 대통령이 사는 청와대와 국회의원들이 일하는 국회의사당이 있지요. 1,000만 명이 사는 서울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큰 도시예요. 거리에는 높은 건물이 빼곡하고 거미줄처럼 이어진 도로를 통해 전국의 사람과 물자가 쉴 새 없이 드나들어요. 서울은 역사가 긴 도시예요. 1392년 조선을 세운 태조는 지금의 서울인 한양을 수도로 정했어요. 한양은 한강과 넓은 들이 있어 농사짓기 알맞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적을 막기에도 좋은 곳이었어요. 서울은 이후 600여 년을 이어오며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어요. 서울의 위치. 한반도의 가운데에 있어요. 경기도에 둘러싸여 있으며 한강을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펼쳐져 있어요. 국회의사당.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 곳이에요. 이 회의를 국회라고 하는데 국회에서는 국민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법을 만들고 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감시해요. 청와대. 청와대는 푸른 기와집이라는 뜻이에요. 대통령이 일하고 생활하는 곳이지요. 옛날에는 임금이 나라를 다스렸지만 오늘날에는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직접 대통령을 뽑아요.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따라 나라의 살림을 꾸려가요. 한강. 서울을 가로질러 흐르는 강이에요. 크고 넓은 강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예전에는 배를 타고 건너야 했지만 지금은 30여 개의 다리가 있어서 서울의 북쪽과 남쪽을 쉽게 오갈 수 있어요. 경복궁. 조선의 으뜸 궁궐이에요. 경복궁이라는 이름은 큰 복을 누려 번성하라는 뜻이에요. 궁궐 안에는 여러 건물이 있는데 임금과 신하들이 나랏일을 의논하는 곳, 신하들이 일하는 곳, 임금과 임금의 가족이 생활하는 곳 등으로 나뉘었어요. 광화문. 경복궁의 정문이에요. 세 개의 문 중 가운데 문은 임금이 지니는 문이어서 가장 크고 높게 지었어요. 광화문 앞 거리는 지금의 세종로로 사람들이 오가는 광장이 있어요.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청. 서울의 살림을 맡아보는 곳이에요. 서울 시민이 직접 뽑은 서울시장의 지휘 아래 서울 시민의 생활과 서울의 환경에 관한 여러 가지 일을 해요. 독립문.
1897년 외국 세력에 맞서 독립의 뜻을 밝히고자 세운 문이에요.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을 본떠 만들었어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일본의 지배를 받던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던 독립운동가들이 갇혔던 감옥이에요.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독립운동가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지금은 역사박물관으로 이용해요. 남대문과 동대문. 조선시대에 한양을 둘러싼 성곽을 쌓고 동서남북에 큰 성문을 내었어요. 그중 남쪽에 만든 가장 큰 성문이 남대문, 숭례문이고 동쪽에 낸 문이 동대문, 흥인지문이에요. 김포국제공항. 우리나라의 첫 번째 국제공항이에요. 인천국제공항이 생긴 2001년 이후로는 국내선과 중국, 일본, 대만을 오가는 항공로만 이용되어요. 서울 월드컵 경기장.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가 열린 주경기장이에요. 2001년 축구 전용 경기장으로 문을 열었고 지금은 서울 축구단의 경기장으로 이용되어요. 명동성당. 서울의 중심인 명동에 우뚝 솟아있는 고딕양식의 아름다운 건축물이에요. 1898년 완성된 천주교 성당으로 우리나라 천주교를 대표하는 곳이죠. 서울역. 1900년 경성역으로 출발해 광복 후인 1946년부터 서울역이라 불렀어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관문으로서 기차역, 지하철역이 모두 들어서 있어요. 1925년 지어진 구 서울역사가 남아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철도 건물이에요. N 서울타워. 남산 꼭대기에 솟아있는 첨탑이에요. 1975년 방송사들이 만든 전파탑이자 관광 전망대였는데 2005년 말 N 서울타워로 새롭게 문을 열었어요. 전망대에 오르면 아름다운 서울의 모습을 360도로 살펴볼 수 있어요. 남산 케이블과 함께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서울의 명소예요. 서울의 산. 서울에는 북한산, 도봉산, 남산, 관악산 등 여러 산이 있어요. 북한산은 세 개의 봉우리가 높이 솟아 있어서 삼각산이라고도 불렀어요. 가파르고 험한 산이지만 자연 경관이 아름다워 도봉산과 함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어요. 서울의 궁궐. 경복궁은 조선이 세워지고 처음 지은 궁궐이에요. 창덕궁은 제3대 임금인 태종이 지은 궁궐로 경복궁에 비해 작지만 아름다운 건축과 정원으로 유명해요. 창덕궁과 담을 맞댄 창경궁은 왕가의 사람들이 머물며 쉬는 궁궐이에요. 고종 임금이 머물렀던 덕수궁에는 서양식 석조 건물인 석조전이 있어요. 종묘. 왕실 조상들의 제사를 지내던 사당이에요. 죽은 왕과 왕비의 이름을 적은 위패를 모셔놓고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건물뿐 아니라 제사 예식까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이에요. 서울 암사동 유적. 수천 년 전 우리나라에 살았던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살았던 웅집터, 돌로 만든 무기와 농기구, 흙으로 만든 토기 등이 발굴되었어요. 올림픽공원. 1986년 서울 아시아경기대회와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를 치르기 위해 건설되었어요. 지금은 체육, 교육, 휴식 등 다양한 용도를 갖춘 종합공원으로 이용되어요. 롯데 월드타워. 2017년에 문을 열었어요. 123층에 높이가 555m에 이르는 초고층 건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고 세계에서는 5번째로 높아요. 국립중앙박물관.
나라에서 만든 가장 큰 박물관이에요.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우리의 문화유산을 한데 모으고 연구해요. 다양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어요. 예술의 전당.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복합 문화공간이에요. 오페라 하우스, 음악당, 미술관, 서예관, 야외극장 등에서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열려요. 조선왕릉. 임금이나 왕비의 무덤을 능이라고 해요. 조선의 임금과 왕비가 묻힌 조선왕릉은 무덤과 주변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왕릉 총 42기 중 40기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어요. 강남구에 위치한 선릉과 정릉.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2007년 옛 동대문 운동장 자리에 짓기 시작해 2014년에 문을 연 복합 문화공간이에요. 독특한 디자인의 건축으로 유명하며 여러 가지 전시와 행사가 열려요.